65세까지 버틸 줄 알았던 회사에서 60세에 희망퇴직을 당한 한상구. 누구의 희망인지 알 수 없는 퇴직을 한 이후 매달 120만 원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간에 오는 이상한 할머니. 그러나 그 할머니가 아내의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실제 사연 시작합니다. 1장 월요일 아침의 퇴근. 한상구는 거실 탁자 위에 회사 열쇠 한 벌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35년간 매일 아침 챙기던 그 금속 덩어리가 이제는 필요 없었다. 벽시계를 올려다보니 오전 9시 15분. 평소 같으면 회의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었다. 퇴직식은 어제였다. 간소한 기념패 하나, 악수 몇 번,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말. 그게 전부였다. 상구는 계획했던 은퇴 나이를 떠올렸다. 65세, 그때까지만 버티면 연금도 좀 더 두둑해지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60세에 회사를 나와야 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참 아이러니했다. 누구의 희망인지 알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며칠 전 읽었던 기사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50대 중반이고 은퇴 후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인데 실제로는 12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내용이었다. 상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 집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아내 김미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33년. 미정은 언제나 꼼꼼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다. 장을 볼 때도 가격을 비교하고 가계부를 손으로 직접 쓰는 스타일이었다. 상구는 미정이 있어 든든했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상구는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갈 곳은 없었지만 집 안에만 있기엔 답답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평일 오전의 거리는 한산했다. 노인정 앞 벤치에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상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퇴직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의 퇴근길. 그렇게 상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이장 급여는 작고 의료비는 크다. 일주일이 지났다. 상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여전히 6시면 눈이 떠졌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하루는 길었다. 뭐라도 해야 해. 상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동네 게시판 앞에 섰다. 구인 광고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 모집, 새벽 배송 기사, 대리운전, 주차관리원 급여는 작았고 조건은 까다로웠다. 나이 제한은 없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를 거라는 걸 상구도 알고 있었다. 그는 경비원 자격증 학원 전단지와 택배 배송 모집 공고를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을 지나쳤다. 쇼윈도에는 혈압계와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붙어 있었다. 상구는 문득 또 다른 기사를 떠올렸다. 은퇴 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라는 내용이었다. 아내 미정이도 몇 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상구 자신도 무릎이 좋지 않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쌓이면 부담스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늘어날 텐데 수입은 줄어든다. 이 간단한 산술이 상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평생 현역으로 가야지. 상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력서를 작성했다. 학력, 경력, 자격증. 하지만 생년월일 항목에서 손이 멈췄다. 1965년생. 이 숫자가 면접관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뻔했다. 서류 단계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이는 경력이자 동시에 장벽이었다. 결국 상구는 단기 알바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장기 정규직은 힘들어도 시간제 일자리는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집 근처 편의점의 야간 알바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오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 4일 근무.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다. 괜찮겠어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괜찮아. 나 체력 좋잖아. 그리고 낮에는 다른 것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상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60세의 첫 번째 일자리가 편의점 야간 알바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멈춰 있을 수는 없었다. 삼장 편의점 설탕과 영수증. 야간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고됐다. 새벽 시간대는 조용했지만 잠을 참는 게 쉽지 않았다. 상구는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로 접어들 무렵 상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 한 분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이름은 최명자. 포인트 적립 카드에서 확인한 이름이었다. 명자 할머니는 새벽 1시쯤이면 어김없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그리고 과자 코너와 빵 코너를 오가며 달달한 제품들을 골랐다. 초코파이, 카스텔라, 사탕, 젤리. 양이 상당했다. 한 번에 10,000원어치가 넘게 사는 날도 많았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고, 사장님. 애들이 좋아해서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상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카드 결제를 한 뒤 영수증을 받아 몇 번씩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같은 물건들을 샀다.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화를 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어제는 안 그랬는데. 할머니, 가격은 똑같아요. 여기 표시 보세요. 아니야, 분명 어제는 더 쌌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다행히 할머니는 곧 진정했고 평소처럼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상구는 계산대 옆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치매안심센터 안내문이었다. 상구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치매 초기 증상, 기억력 저하, 반복적인 질문, 감정 기복, 충동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단 것을 과하게 찾는 행동. 할머니의 모습이 하나씩 겹쳐졌다. 며칠 뒤 상구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요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사도 해준대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요즘 깜빡깜빡하긴 해. 그래, 같이 가봅시다. 사장, 치매안심센터 천문 열기.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건물 2층에 있었다. 상구와 명자 할머니는 약속 시간에 맞춰 센터를 찾았다. 밝은 조명과 깨끗한 내부가 인상적이었다. 대기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최명자 어르신이시죠? 사회복지사 이서윤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머니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구는 대기실에 남았다. 1시간쯤 지나 할머니가 나왔다. 표정은 밝았다. 간단한 질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서윤이 상구를 따로 불렀다. 오늘 간이검사 결과는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년기 증상은 한 가지가 여러 문제와 얽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조기 점검이 제일 좋은 대비예요.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윤은 지역 신경과 병원 리스트와 함께 추가 검사 안내문을 건넸다. 상구는 서류를 받아들고 질문을 던졌다. 요즘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학회 차원에서도 노인성 신경질환을 표준화된 지침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국가에서도 조기 발견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구는 센터를 나오며 생각했다. 명자 할머니를 도와주려던 일이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한 정보였을지 모른다고.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였다. 그날 저녁 상구는 집으로 돌아와 미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미정은 관심 있게 들었다. 우리도 나중에 검사 한번 받아볼까? 그래도 되지. 하지만 상구는 그날 밤 아내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오장 집안의 작은 균열.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 앱이었다. 상구는 무심코 지나치다가 화면에 뜬 알림을 보았다. 결제 완료. 그런데 같은 제품이 여러 개였다.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뭐가? 미정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샀지? 같은 건강즙 제품이 5개나 주문되어 있었다. 미정은 주문 내역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배송이 시작된 상태였다. 아휴, 실수했나 봐. 요즘 정신이 없어서. 상구는 웃으며 넘어갔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화장품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건강보조식품이었다. 미정은 자신이 주문한 걸 기억하지 못했다. 더 신경 쓰이는 건 미정의 감정 변화였다. 원래 침착하고 온화했던 미정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미정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왜 이렇게 미끄러워? 누가 설거지를 이따위로 해놨어? 여보, 진정해. 내가 다시 할게. 당신이 뭘 알아? 매일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상구는 말문이 막혔다. 미정은 평생 그런 말투를 쓴 적이 없었다. 몇 분 뒤 미정은 진정했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구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상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이 자꾸 떠올랐다. 명자 할머니의 반복적인 구매 행동, 감정 기복, 그리고 지금 미정의 모습. 혹시 안 해도? 상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일 거야. 내가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적응하느라 힘든 거겠지.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육장 검사는 우리 집이 필요했다. 명자 할머니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고 꾸준한 관리와 인지 훈련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상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미정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다. 냉장고에 같은 식재료가 여러 개 쌓이고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달한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평소 단 걸 좋아하지 않던 미정이 초콜릿과 사탕을 사다 놓고 하루 종일 먹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자. 왜? 나 안 아픈데. 그냥 검진 차원에서. 나도 같이 갈게. 상구는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미정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상구는 이서윤에게 연락해 신경과 전문의를 소개받았다. 박 의사.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의사였다. 진료실에서 미정은 여러 검사를 받았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기능 평가, MRI 촬영.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박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다. 보호자분만 잠시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상구는 미정을 대기실에 남겨두고 박 의사를 따라갔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박 의사가 입을 열었다. 전두축 두엽 치매가 의심됩니다. 상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매요? 그런데 기억력은 괜찮은데요. 전두축 두엽 치매는 알츠하이머와 달리 초기에는 기억력 저하보다 행동과 감정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충동 조절의 어려움, 단 것에 대한 집착, 감정 기복, 반복 구매 같은 증상들이 특징적이에요. 박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상구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걸 느꼈다. 미정의 중복 결제, 갑작스러운 분노, 단 것에 대한 집착, 모두 증상이었던 것이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가 중요해요. 가족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60세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떨리는 손. 상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7장 새로운 직장은 우리 집 안방. 상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뒀다. 미정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미정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다. 약 시간표를 벽에 붙이고 복용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표시했다. 이서윤은 지역센터의 가족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주었다. 상구는 매주 화요일 오전 가족교육에 참석했다.
치매 환자를 대하는 방법, 증상에 따른 대응법, 보호자의 심리 관리. 배울 것이 많았다. 상구는 노트를 만들어 매일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제목은 미정이 돌봄 일지였다. 약 복용 시간, 식단 내용, 산책 코스, 기분 변화, 특이사항. 꼼꼼하게 적었다. 회사에서 업무 보고서를 쓰던 습관이 이런 곳에 쓰일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상구는 일지를 사진으로 찍어 아들 지훈과 딸 수진에게 보냈다. 지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진은 결혼해 부산에 살고 있었다. 두 자녀 모두 바빴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지훈의 답장이 왔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수진도 메시지를 보냈다. 상구는 답장을 쓰다가 손을 멈췄다. 미안하다는 말은 자식들이 할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말 같았다. 부모로서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상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짐이 아니라 삶이었다. 미정과 함께 살아온 30년이 넘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이 돌봄으로 이어지는 것뿐이었다. 상구는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표준화된 노인 진료 지침 같은 제도가 빨리 자리 잡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가족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8장 엔딩이 아닌 갱신. 첫눈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나왔다. 상구는 미정에게 두꺼운 외투를 입혔다. 모자도 씌우고 장갑도 끼웠다. 미정은 순순히 따라주었다. 요즘은 순한 날이 많았다. 약이 잘 맞는 것 같았다. 어디가? 산책. 공원 한 바퀴 돌자.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상구는 미정의 손을 꽉 잡았다. 미정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미정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 올 것 같아. 그러게. 곧 오겠지. 우리 언제 처음 만났더라? 88년 겨울. 친구 소개로. 맞아. 그때도 눈 왔었지. 응, 왔었어. 미정은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똑같았다. 상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미래가 환하다고 말할 순 없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고 언젠가 미정은 상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정은 웃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상구는 깨달았다. 은퇴 후의 빈칸은 쉬는 칸이 아니었다. 갱신하는 칸이었다. 회사원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보호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직함이 바뀌었을 뿐 그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다. 내일 아침도 상구는 출근한다. 치매안심센터, 약국, 마트, 그리고 거실. 그의 명함에는 직함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한상구, 배우자 보호자.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한 사람의 엔딩이었다. 상구는 미정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그날 밤 상구는 돌봄 일지를 펼쳤다. 오늘 날짜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첫눈. 미정이와 공원 산책. 웃음. 좋은 하루. 단 몇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하루의 전부가 담겨 있었다. 상구는 노트를 덮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 미정을 바라봤다.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다. 상구는 생각했다. 인생의 이모작은 이런 게 아닐까? 첫 번째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일했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 월급은 없지만 보상은 있었다. 미정의 웃음, 손을 잡고 걷는 시간, 함께 맞이하는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명자 할머니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장님 덕분에 검사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상구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큰 걸 배웠어요. 서로 잘 지내요. 상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 내일도 시계는 돌아갈 것이고 상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60세의 새로운 출근길.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상구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